코로나 바이러스 수혜주라고 하면서 돈이 들어오면서 그냥 올라왔던 유동성에서 올라왔던 종목들은 다 작살난 거예요. 야, 넷플릭스가 21% 빠진 거는 야, 이제 팬데믹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데로 가려고 하는구나, 시장이. 이익이 없이 꿈만 있는 성장주는 때려 맞을 거예요. 그런데 성장주인데 이익이 있는 성장주 애들은 괜찮을 겁니다. 뭐 바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4분기에 많은 기업들이 좀 안 좋을 것이다. 네. 이것이 또 시장의 악재가 될 것이냐, 네. 혹은 그 가운데서 뭐라 그럴까 확인이 되면서 이제 다시 상승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단 말이죠. 지금 미국의 그 넷플릭스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아니 이번에 20% 폭락했다고 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 한 최근 2, 3개월 예. 그 주가를 보니까 한 50 몇 프로가 빠졌더라고요. 네, 넷플릭스는 요번에 빠진 게 아니고 여러분 이미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미국에서 지금 빠진 거는 지금 이제 섹터하고 종목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미국은 그동안에 잘 버티고 있었지만요. 작년에 우리 오랜만에 얘기해 볼 거예요. 밈 주식 있죠. 예, 밈주식. 밈 주식. 그 걔네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평균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입니다. 마이너스 90% 수두룩합니다. 반토막 아래 3, 40% 빠진 거는 잘 버틴 거예요. 다 폭락했어요. 다. 걔네들 다 폭락했습니다. 그게 그 사이에 미국이 현실이었다는 거죠. 넷플릭스 말씀 주신 대로 20% 빠졌지만 이미 많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토막 난 거예요. 거기에도 이제 결정타가 나오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이게 뭐냐면요. 그 팬데믹이 발생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수혜주라고 하면서 돈이 들어오면서 돈의 힘으로 이익이 정말로 이렇게 성장성에 계속 끌어가지 않고 대세를 끌어가지 않고 그냥 올라왔던 유동성에서 올라왔던 종목들은 다 작살난 거예요. 다 빠진 겁니다. 넷플릭스는 물론 수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요번에 21% 빠진 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오미크론에 대해서 정책이 바뀌는 것 같아 느낀 것처럼 야, 넷플릭스가 21% 빠진 거는 야, 이제 팬데믹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데로 가려고 하는구나, 시장이, 돈들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즉, 그동안에 팬데믹이 생겨서 막대한 돈을 뿌렸고 그 돈으로 인해서 올라왔던 섹터와 종목들은 이제 서서히 기울어져 간 거다. 이제 얘네들은 갔다. 이제 다른 것들로 가져가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에 보면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전체 시황과 그리고 산업 사이클이나 섹터의 흐름에 연동해서 기울어진 데에서는 제 아무리 실적 좋은 게 나오더라도 저는 빠진다고 생각해요. 얘네들은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수익이 늘어나고 성장할 섹터에 있는 애들이 실적이 나쁘게 나왔어? 이미 빠졌잖아. 그것 때문에 별로 안 빠질 거고. 걔들이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야, 역시 좋아. 그러면서 걔네들이 지수를 방어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 금리 인상, 그다음 긴축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성장주, 기술주들은 정말 힘들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더군다나 어떤 지금 당장 수익이나 매출이 없는 뭔가 기대감으로 오르는 주식들. 그래서 이런 건 좀 피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보니까 바이오주에 대한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작년 한 해. 근데 한국은 뭐 더할 나위 없죠. 그렇다면 이 바이오주,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뭐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아주 큰 섹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이미 들어가신 많은 분들, 이미 뭐 반토막이 아니라 뭐 70%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S&P 500이 미국이 26.8% 올랐습니다. 작년에 26.8% 올랐거든요. 근데 바이오 섹터 마이너스입니다. 작년에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바이오가 최대 호황기가 2015년도였지 않습니까? 몇 년이에요? 16, 17, 18, 19, 20, 21, 6년, 거의 6년 동안 사실은 빚을 보지 못했고요. 이걸 또 약간 혼동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던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CJ라든지 SD바이오센스 올라온 거는,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바이오의 어떤 섹터인 거지, 테마인 거지, 저는 바이오 전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은 뭘 보시면 되는 거냐면요. 종근당, 한미약품, 녹십자. 얘들이
계속 빠졌다는 얘기는 제약바이오는 계속 빠졌다는 얘기예요. 요번에 반대매매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코스닥 종목들 막 빠지잖아요. 요번에 반대매매 제일 많이 나온 게 바이오 쪽입니다. 워낙에 빠진 상태에서 더 빠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 바이오 쪽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새해 뭐 신성장 산업에 대한 뭐 어떤 계획들 이런 발표하면 바이오 꼭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오는 꼭 들어가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건강과 그리고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바이오는 성장 산업이라는 건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는 바이오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구간에서는요, 성장주가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성장주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익이 안 되는 성장주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이익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약 개발에서 성공했을 때, 상업화 됐을 때의 미래의 꿈을 갖고 있는 주식들이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좀 돈이 주머니에 넉넉해요. 그러면 이것도 좀 사고 저것도 좀 사고 또 뭐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이렇게 좀 풍요롭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그럴 때는 바이오도 오르고 뭐 지금 돈 못 벌어도 야 너도 오르고 너도 오르고 이러는 건데 돈이 이제 쪼그라들어갖고 없어요. 유동성 축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확실한 것만 하려고 하겠죠. 그럼 확실하게 이익 성장이 있는 쪽만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이익이 안 나는데 야 이익이 안 나는데 한 5년 후에 이익이 날 거야. 거기다 어떻게 투자를 하겠냐고요. 돈이 없는데. 그래서 좀 쉽게 풀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는 지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좀 올해도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뭔가 히트하는 제품이나 어떤 이벤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벤트가 딱히 지금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올해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라는 화두로 돌아왔을 때 예. 결국은 매출과 이익이 예. 나오는 기업들 네네. 이거라고 보면 예.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형주 중심으로 네. 뭐라 그럴까요? 매출이 지금 늘고 있는 기업 이렇게 한정을 져야 되나? 이런 네.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보수적으로 지금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는 우리가 중소형주 장세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올해는 그럼 대형주 쪽이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이익이 나는 쪽은 다 좋은 거죠. 근데 왜 중소형주는 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냐면 중소형주는 커버링하는 게 별로 없고 이익이 앞으로 날 거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어요. 변동성이 워낙 예. 대형주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올해 얼마 날 거야. 그래서 크게 변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아까 대표님께서 잠깐 언급을 주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요번에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을 하려고 하는 게 과거의 금리 인상은 수요가 늘면서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고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면서 움직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금리 인상은 양적 긴축은 유동성 축소는 수요가 늘어서 경기가 좋아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게 아니잖아요. 공급의 문제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 안 좋은데 이제 유동성 긴축을 한다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 섹터의 투자에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에서 많은 우리 책들에서 이론적으로는요, 금리가 인상하는 그 동안에는, 인플레이션 랠리라고 해서 경기 민감주가 좋았고 성장주가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기본 앞단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경기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 되는 게 인플레이션 랠리가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되고 이제 가치주를 경기 민감주에 가치주가 많으니까 가치주 사야 되고 성장주를 팔아야 된다는 논리가 안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건이 틀리니 환경이.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한번 속임령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됐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된다. 원자재 빅사이클이 온다. 그러면서 작년 초에 떴었어요. 그 작년 초에 그때 들어가신 분들 지금 평균 50% 이상은 다 마이너스 거예요. 전부 다. 화학, 정유, 철강 뭐 이런 데 전부 다들이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계속해서 이제 금리가 오르면 이론적으로 성장 좀 팔고 이걸 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성장주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없이 꿈만 있는 성장주는 때려 맞을 거예요. 요즘에 잘 보면, 요즘에 종목들도 급격하게 맞으면서 빠진 종목들, 많이 빠지는 종목들은 다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성장주인데, 이익이 있는 성장주 애들은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하락의 종목들을 여러분 보세요. 디스플레이에 있는 종목들. 대형주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중소형주는 좀 예민하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대형주에 여러분 LG전자, LG노텍, LG디스플레이, LG그룹에서 삼성전기 그런 거 여러분 지금 눌러보세요. 얼마나 빠졌나. 안 빠졌어요. 걔네요. 안 빠졌습니다. 걔네요. 얘는 안 빠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대형주에 때려 맞으니까 지금 빠진 거고 걔네들은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걔네들이 하는 일에 붙어있는 밑에 있는 뒷단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LG전자는 뭐 때문에 떴죠? 전장 부품 때문에. LG디스플레이는 OLED 디스플레이 때문에. LG이노텍은 카메라하고 뭐 자율주행하고 얘네들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자율주행 MLCC잖아요. 지금 5가지 불러드렸죠. 요 5가지에 납품하는 벤더들의 중소형사들 여러분 쳐보세요. 빠졌나? 안 빠졌어요. 걔는 안 빠졌습니다. 어제 오늘 조금 빠졌지 걔는 안 빠졌어요. 걔네들은 성장 섹터이면서 이익이 있는 애들이에요. IT 하드웨어 쪽에서 제가 지난번에 수련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걔네들은 이번에 괜찮을 것이다. 즉 성장주에서 이익을 따라주는 성장주에 국한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반대편도요. 그럼 가치주는 안 오르냐? 금리가 오를 때 가치주가 오르죠. 가치주가 오르죠. 그런데 가치주라고 다 오르는 게 아니고 가치주인데 신기술의 성장으로 가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가치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면 옛날에는 유가 급등하면 항상 오르는 섹터가 어디죠? 정유주잖아요. 정유주잖아요. 근데 SK이노베이션 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SO일은요? 정유주가 오르는 게 아니고 2차 전지가 오른 거였어요. 화학도 전통 화학이 오른 게 아니고 LG 화학은 2차 전지 때문에 오른 거고요. 또는 수소라든지 다른 성장의 산업을 하기 때문에 오르는 거지 정통의 구산업에 있는 경기 민감주가 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철강주는요. 철강주에 맨날 만드는 자동차 그 문짝 만들고 하는 이런 철강주가 아니고요. 앞으로는 자율주행 전기차가 나오면 전기를 손실을 작게 하는 여름 코일이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코일을 만드는 철강 회사. 차량을 가볍게 하는 차량 경량화를 하는 그래야지만 더 오래 갈 거니까요. 그런 철강 회사. 이렇게 구분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가치주를 살 때는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 성장주를 살 때는 거꾸로 원래 성장주니까 얘는 이익을 가지고 가는 애들. 이렇게 구분해 보면 이게 금리 인상이니 가치주니 이런 거 상관없이 제가 우리 투자할 때 그 사이사이에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제 동의가 돼요. 네. 아, 그래. 그런 이유로 이쪽 주식들이 안 빠졌구나. 네네. 강했구나. 네네. 여기까지는 이제 다 이해를 네네.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장이 다시 이제 상승이 된다고 했을 때 네네. 그때는 오히려 이렇게 지켰던 주들이 가만히 있고 예. 그동안 낙폭 과대였던 주들이 다시 뛰기 시작할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중요한 질문을 주셔서 그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단기 낙폭이 큰 시장에서는요, 반등 줄 때는 뭐 상관없이 낙폭 큰, 제일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일 안 좋았던 거, 맞았던 제일 거. 바보 같았던 거, 그게 가볍게 올라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기관 투자가들이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빈집이라고 그러죠, 빈집. 예, 다 팔아가지고 막 때려 맞은 것들. 신용 다 털리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올라올 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요. 한 30~40% 올라옵니다, 걔네들이요. 그런 매매를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뭐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테크니컬한 거고요. 그거는요.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요번 장에 그래도 좀 잘 버티고 크게 뭐 괜찮았던 게 이제 IT 하드웨어 가지고 있었고 또 지금도 뭐 그쪽으로 지금 이제 보고는 있어요. 당분간 계속 보려고 해요. 그런데 IT 하드웨어에서
진짜 전통 산업주, 경기 민감주로 시장이 변하면 이거 IT주나 성장을 갖고 있을 때는 완전히 진짜 낭패입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없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만약에 된다면 그게 뭐 때문일까? 뭐 어떤 시간이 나오면 그렇게 될까? 요거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봅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 이제 우리 괜찮아, 엔데믹 우리 이제 다 괜찮아. 이런 얘기가 슬슬슬 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제 봄 지나면서요. 그렇게 우리 작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겨울 되면 날씨 추워지니까 이거 감기니 또 이제 더 심해질 거다. 근데 봄 되면 또 이제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사실 바이러스는 함부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건 압니다, 여러분. 함부로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서 뭐 지금 러시아하고 또 저기 미국하고 싸우고 있고 유럽하고 싸우고 있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고 하지만 중국이 지금 양적 긴축이 아닌 양적 완화 정책을 이제 3월 이후에 더 강력하게 쓸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금리도 지금 인플레이션도 발생되고 그러는데 미국과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관세가 너무 높아서 물가 오른 부분이 있으니 우리 관세이나 같이 하자. 그래서 야 교육을 좀 해보자. 야 팬데믹 이제 야 우리 물동량도 늘어나고 관세라도 하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국제 교역이 조금 이렇게 활발해지는 느낌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빨리 그쪽으로 가야 돼요. 경기민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이후 예. 그 글로벌 예. 이 스탠다드가 좀 바뀐 거잖아요. 예. 보호무역주의로. 예. 그러니까 요게 어쨌든 세계 전체 나라들이 이 같은 문제를 앓고 있으니 예.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렇죠.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항상 우리가 국제적으로 맨날 싸우지만 국제 공조를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랬냐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이 생기고 이럴 때는 다 공조해요. 왜냐면 다 같이 죽지 않으려면 공조를 하거든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즉 그렇게 미중 간 협력을 안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팬데믹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면서 인류가 벗어나면서 교육이 조금 더 활발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사고의 전환을 해서 그러면 과거에 있던 경기 민감주들이 워낙에 지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서서히 좀 가야 된다는 생각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변수로 성장주가 아니라 정말 경기 민감주에 좀 집중해야 될 때는 뭔가 글로벌 그러니까 무역이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을 보여줄 때. 그게 이제 나중에 지표라고 하면 늦을 거예요, 여러분.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언급들이 나오죠. 그 신호들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오미크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팬데믹에서 얘기하는 것들, 뭐 엔데믹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하고 지금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그 뉴스들은 챙겨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가 중요하게 좀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고 계속 좀 왜냐면 이게 또 잊어먹거든. 이렇게 현장에 빠져 있다 보면은 자기 종목만 보고 내 그러다 종목만 보면 보이고 이게 왜 안 오르지 이러다가 근데 이제 이런 거시적인 관점도 좀 지켜보자. 지금 설 전이니까 항상 설 전에는 좀 시장이 약했다. 하지만 뭐 최근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이렇게 많이 어려운데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지금은 뭐 그냥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요. 연휴 이후에는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거 또 이제 연휴에 또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막 서로 나는 무슨 주식 가지고 있어?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많은 얘기가 있겠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2월에도 여전히 LG에너지솔루션 리밸런싱 이 문제는 계속 갈 거다. 계속 2월까지는 갈 것 같아서 그 추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에 FOMC 회의 끝나고 나면 2월에 FOMC 회의가 없습니다. 2월에 없거든요. 그러면 2월에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양적 긴축이라든지 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그러면 그때 주춤한다는 게 빠진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빠졌기 때문에 박스권에 있든지 아니면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사이에서 2월에 우리나라는 중소형주 실적 발표를 합니다. 2월에 대부분 다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에 있거나 특히 코스닥 종목들은 2월에 거의 실적 발표를 해요. 그러면 그때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체 우리나라 수급은 LG에너지솔루션 수급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거기에 적응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이 적응이 된다는 말씀은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 인덱스 펀드들이 지금 갭이 엄청 큽니다.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진짜 극단적으로 따상 같다, 상한가 같다.
그러면 인덱스가 못 따라가요. 이 지수를. 예. 못 따라갑니다. 이거 팔아서 빨리 이거 사야 돼요. 빨리 사야 된다고요. 그러니 이제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2월쯤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다 했을 거라고요, 그걸요. 그래서 좀 더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FOMC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반등 시도를 저는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등 시도하는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반등하지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적 시즌에서는 종목 차별화가 확실하게 돼요. 그래서 종목 차별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얼마큼 실적 시즌에서 종목 실적이 중요하냐면요. 이번 시장이 2,900포인트에서부터 2,703, 200포인트 급락했죠. 요번에 실적 좋다고 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요번에 안 빠졌어요. 뜬 종목도 거꾸로 뜬 종목도 많아요. 그만큼 실적 시즌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요번에 실적이 좋다라고 한 것들을 그동안에 내가 들었는데 잊어먹었는데 혹시 내가 다시 내가 놓친 게 있나? 여러분들 그런 점검을 뭐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설이라서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면 제가 항상 주장보다도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주식은 몽땅 사놨는데 미국 시장 폭락하면 어떡하냐. 그러고 밤에 눈이 빨개져갖고 미국 시장 보잖아요. 그거 본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 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시장은 당연히 보면서 해야겠지만요. 그리고 미국 시장의 개별 종목을 우리가 분석할 수도 없고요. 사실은요. 더군다나 설 연휴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근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아마 미국 시장을 보겠죠. 미국 시장은 열릴 거니까 습관적으로 보겠죠. 근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 주제롭게 뭐 인생 얘기하고 뭐 판단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인사도 드렸지만요. 한 말씀을 또 드려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편하고 아까 대표님도 말씀 주셨잖아요. 마음이 편하고 내가 내 인생에 어떤 행복한 어떤 한 축이 있고 그리고 주투자를 그 중에 일부에서 재테크를 하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재테크 잘 될 거라고 봐요.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매달려 있을수록 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마 공감은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실지 모르지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 들으려는지 아시겠죠? 설에는 그냥 설답게 그냥 딱 눈 감고 잊어버리시고 좀 편히 쉬시고 네? 그리고 좋은 꿈 꾸시고 그리고 2월에는 1월보단 좋겠죠, 여러분. 1월보다 좋겠지. 그렇게 해놓고 좀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타 방송에도 말씀드린 걸 똑같이 말씀드리면 종목 교체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일단은 IT 대형주에서 해놓고 중소주 조금 해놓고 이 종목은 지수 반등은 무조건 뜰 거야. 라는 종목으로 그냥 교체해놓고 설 쉬고 나오면은 뭐 다 올라오겠지. 이렇게 정도를 해놓고 좀 마음 편히 설을 지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준으로는 좀 많이 빠진 걸로. IT 하드웨어면 더 좋겠고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IT 하드웨어에서 실적으로 있는 것들. 그냥 저는 LG전자, 삼성전기 이런 거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도 전 사야 된다고 보는데 삼성전자는 그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릴까요? 삼성전자가 언제쯤 오를까? 삼성전기 뭐 얘네들 LG는 빠지도 않았으니까 좀 애매하고요. 그런 거 언제쯤 오를까 생각을 해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을 가지고 있거나 청약하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오르면 얘네 빠질 거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저는 공매도 쇼 칠 거라고 봐요. 공매도 세력들이 저는. 그치, 처음에 좀 과평가됐다. 처음에 공매도 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얘가 빠지면서 얘네 대형주가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 흐름을 보면서 얘들을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박 부장님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앞이 흐릿했던 시장에 대한 상황이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많이 도움이 되고요. 하여튼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 연휴 때는 푹 쉬시자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라이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쉬시면서 방송을 라이브 방송 우리 8.15 머리통을 쉬시면서 저도 저녁에 잘 때 맨날 꼭 보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